반기문 검증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논란이 되니까 반기문 캠프 쪽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실수투성인 거야.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재밌더라고. 그래. 네. 일단 민간인이 오면서 국빈급의 어떤 그 의전을? 공항에서의 의전을 요구를 했죠. 그건 좀 더 정확히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전이 거기서 요구했던 건 3부 요인급,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도의 의전을 이야기한 거고요. 국빈급은 아니고 원래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그게 어느 나라 가나 의전을 받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 통장이면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닌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민간인 신분으로 해왔다는 거고, 그걸 또 외교부가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냥 확 제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는 갑자기 지하철을 공항철도를 타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사실 공항철도 량을 한 양을 다 빌렸다 그래요. 한 양을 다 빌려놓은 상태에서 괜히 안으로 퍼끊는다고 둘이서 뭐 13,000원인가? 뭐 아무튼 2만 원, 10,000원짜리 두 장을 13,000원인가 금액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찔러 넣었는데 2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10,000원짜리 두 장이겠지. 10,000원짜리 어딨어. 10,000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하던 게 딱 그림에 걸린 거야. 2만 원짜리 한 장인데. 2만 원짜리 한 장인데. 아, 요즘 새로 유엔에서 나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74살인가? 경로여가지고 안 낸다는 거야. 없어요. 그런데 코스프레를 한 거야,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패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타고 온 거죠. 그 덕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겁나게 불편했다 그래요.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인원 통제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분들 쫓겨나고 서울역을 방문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날 가장 추웠던 한파가 영하 10도의 한파가 있던 날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운 날은 노숙자 단속을 안 하는데 세상에 그 양반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지. 왜 밀려난지도 모르고 몰아내진 거야 그 사람들은. 드러냈어요 그냥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양쪽에서 팔 잡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그냥 드러냈다니까. 그걸 어디다가 데려다 놨는지도 지금 발표를 안 해요. 어디다가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거나 옮겨다 놨는지로. 대통령 돼가지고 평상시 때 그런 짓거리 할 수 있는데 평상시 때 안 하던 걸 하면서 제가 계속 들킨 게 이제 생수. 사실 편의점 가면 에비앙 생수가 제일 비싸 원래. 희한하게 그게 눈에 꽂혔었나 보지. 문제는 하던 대로 하면 욕 안 먹어요. 그걸 또 놓고 딴 걸 옆에 걸 집잖아. 그러니까 예. 누구 시켜가지고 물 사오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온통 실수투성이가 돼버리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끝판왕은 그 국립묘지 참배였다고 봐요. 국립묘지 참배를 갔는데 세상에 박명록에 서명하시라고 박명록에다 핫팩을 끼워놨더만 따뜻하게 서명하시라고. 엄청난 의전 아니야? 그래 와서 거기다가 또 박명록에 사인을 하셨는데 야 이걸 또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베낀 거야 내용을. 그러니까. 아니 그 웃기는 게 그 내용도요. 뭘 자기가 뭐를 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왜 쓰는 거야. 그런 얘기를 중원부원 쓰려다 보니 원래 그 박명록은요 아주 깔끔하게 몇 마디 일필휘지로 쓰고 끝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필체도 보고 그 간략한 어떤 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살짝 엿보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뭐 수첩공주도 아니고 말이야 꺼내가지고 주저리 베꼈어. 그 쪽지도 보면 뭐 막 틀린 거 막 이렇게 고친 것도 많더만 그거를 주저리 거기다가 한 넉 줄짜리를 그렇게 쓰고 앉았어. 근데 그 중에 또 핵심이 호국 장병. 내가 보기엔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을 합쳐서 호국 장병이라고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서명제에 핫팩을 놓은 건 정말 박근혜 시즌 2를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노예근성인데 그냥 그게 얼마나 춥다고 사인펜으로 하는 건데 유성펜이거든요. 안 지워져라고. 그게 추위에도 잘 나와요. 유성펜은 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추울까 봐 핫팩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서명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만큼 괴물로 만든 거. 박근혜도 저렇게 괴물을 주변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이후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노예근성 때문이라는 그 거. 이후에 이제 코스프레를 두 건을 다 했는데 두 건 다 이제 욕을 뒤지게 처먹은 게 한 군데는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역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방역하는 그 분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분무기를 옷 다 입고
잡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 내가 뿌리는 사람이 난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온몸을 다 뒤집었었어. 하얗게. 근데 얼굴은 빤히 까놓고 이걸 쏘고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아니 거기다가 난 그 두 번째도 너무 웃겨요. 할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보통네. 이거를 미음을 먹여 드리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턱받이를 자기가 하고 난 그건 정말 너무 웃긴 거. 예전에요. 이주일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코미디가 그거였어요. 환자 눈을 이렇게 까면서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주일이 그때 너무 당황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깠다가 닫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턱받이를 할머니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턱받이를 하고서 먹여드리는데 나는 더 끔찍한 것은 이 할머니를요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뭘 먹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일 나요. 돌려서 조금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서 약간 이렇게 반 앉힌 반와 상태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먹여드려야 이게 폐로 넘어가는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만약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음식 같은 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요. 이게 삼키는 근육이 이게 신경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그걸로 많이 돌아가셔요. 진짜로. 음식이 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정샷을 했어요. 뒤에 오홍진 신부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환자를 보고 있는 장면들을 구사해요. 신부님하고 이제 수녀님하고 이렇게 제가 계시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기문을 더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전을 했던 오홍진 신부한테 전 비난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홍진 신부를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독지간 줄 알았지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홍진 신부가 그만큼 지금 집중 관리 시설 내부에 환자를 이따구로 보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기문보다 오홍진 신부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환자를 이따구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서 보니까 설정샷이거든요. 굉장히 그림을 사진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딱 구도를 잡았어. 그러니까 이 기사 그 기자가 하는 걸 딱 보면요. 침대에 할머니가 편안하게 평평하게 이제 180도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불이 턱 밑에까지 끌려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턱받이를 지가 붙이고 양복에 혹시나 튈까봐 턱받이를 지가 하고 상체를 전부 할머니 머리 20cm 가까이 완전히 딱 붙었어. 45도를 다 가릴 만큼 붙어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홍진 신부와 그 다른 이제 보조사 한 분이 있는 거를 침대 건너편에서 잡았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거기에 그 하나를 찍기 위해서 몇 명이 들어간 거냐고. 그러네. 그렇지. 설정샷인데. 그러면 카메라 위치는 이쪽 침대 이쪽 편에 있는 반대쪽인 거잖아요. 거죠. 구도가 카메라 보면 구도가 이제 삼각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구도를 정확히 맞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먹이려다가 침대를 가운데다 밀고 베이스에다 할머니 프레이트처럼 깐 다음에 지가 45도로 대부분의 샷을 차지한 상태에서 두 사람을 배치를 해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하고 딱 넣어서 기본샷을 찍은 게 아니고 벌리 사진 찍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설정샷이 안 나오거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니다. 예, 그리고 스냅 사진이 아니다 이거지. 스냅 사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반기문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턱받이. 턱받이를 반기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좀 수녀, 그 다음에 오홍진 신부, 전부 문제 제기를 안 했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만큼 오홍진 신부가 환자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고요.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장애우들이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농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에도 출연을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집단 시설을 이제 지역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국가로 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관련된 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가도 만약에 반기문이 친서민적 행보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친서민 행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광화문을 먼저 와야죠. 장애인들이 수백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법적으로.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서 밥을 해줄 게 아니라 밥을 먹여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사회로부터 소외된 분들 경쟁에서 밀린 분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국가가 또는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이명박 박근혜처럼 친서민 코스프레 다니면서 밥 먹여주는데 그것도 개판으로 먹여줘 버리고 이런 정말 실망했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밥 먹여 드리는 부분에서도 우습지만 그 앞에 말씀드린 조류독감 그 씬에도요. 방송 언론에 나온 거는 맨 얼굴에 흰 모자를 쓴 흰 전체 방역복을 쓴 반기문이 신나게 분무를 하고 있는 샷이 있고 그 옆에 누군가가 똑같이 방역복을 입고 보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신문에 나갔어요. 누군가 누구예요? 뭐 보조로 따라온 사람이거나 그 현행 공무원이겠지. 문제는 그 샷을 촬영한 반대쪽 샷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촬영 장면을 찍은 반대편 샷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반기문 바로 옆에 ENG 카메라를 든 촬영팀들이 수두룩하게 모여갖고 그걸 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평상복에 아무런 구호 조치를 안 한 쉽게 말해서 거기가 진짜 조류독감 발생 지역이면 민간인이 통제되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들어가더라도 엄정하게 관리를 돼야 되는 건데 그 사진컷을 하나 찍겠다고 조류독감 발생지에 촬영팀들을 아무런 방역복이나 관계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책 없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만 그리고 찍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풀어버렸다는 거야. 방역의 기초에 대한 가장 그 엄중한 실수를 또 거기서 보여준 샷이 반대 음절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메르스 때 딱 그 모습이네요. 박근혜의 모습. 최선을 다해 살려야 된다. 이거지 뭐. 살려야 한다. 네. 근데 아까 저 신비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난번에 왜 교황이 오셨을 때도요. 왜 하필이면 그 꽃동네 그쪽을 방문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카톨릭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장애 단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전히 꽃동네 그런 식의 대규모 시설 거기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만약 없어도 문제야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돌아가도 그런 식의 대규모 시설이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번에 그렇게 누워서 그 식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상체를 일으켜가지고 먹여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먹여드렸느냐라고 항의가 막 이렇게 빗발치니까 그 반기문의 어떤 해명이 뭐냐면은 내가 올리려고 했다. 그런데 꽃동네 거기 수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음은 그냥 눕힌 상태로 먹여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였다.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 그 꽃동네가 과연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소에 대하는지가 난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무서워. 만약 이런 식이면. 반기문보다 오봉진 신부한테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은 워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 뭐 그렇게 무슨 천사같이 그런 독지가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리와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그 안에서의 소왕국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도 있죠. 근데 아무튼 이것이 계속해서 장애인들 또는 시설에 있을 그런 사람들을 시혜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거든. 이를테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는 쫓아내고 그리고 그런 큰 시설, 종교단체로 되어 있는 큰 시설에 가가지고는 그런 시해 코스프레를 하고 이게 과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에 맞는 소수자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들려고요. 16개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반기문 옆에 배석해서 이 사람 우리 외교 장관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 띄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서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반기문 취임하고 2년 조금 더 지났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2년 한 몇 개월, 2, 3개월이었겠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유족들이 간곡한 요청에도 영상 서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봉화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쪽 인사들이 그런 걸 비판하자 2011년 말에 묘소를 찾았으나 개인 휴가 중에 비공식 일정으로 언론에 비공개해달라고 요구.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없는 거지. 왜? 이명박이 박근혜의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후계자 비슷하게 지금 이명 반기문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전화질을 해드릴 때는 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얘기죠.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기회가 되면은. 뭐 촛불 집회가 무슨 지가 오고 싶은 거고 그냥 오면 되지.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 그러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기문은 유엔이 지금 칼자를 쥐고 있대요.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도 1946년에 11호 결의안 이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릴지에 따라서 반기문이 출마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의안이 이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은 다수 정부의 신뢰자이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도 그의 퇴임 직후에 그가 보유한 비밀 정보가 다른 회원국의 불쾌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부의 직책도 그에게 제한하지 않으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직의 수락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요. 역대 유엔 사무총장이 총 7명이었는데 그중에 퇴임 후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2명 있었대요. 쿠르드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하이베르 페레스테 케아르라고 하는 페루 출신 사무총장.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출마를 하긴 했는데 발트하임은 5년, 케아르는 4년 후에 출마를 했습니다. 반기문은 진짜로 따끈따끈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보름밖에 안 지났어요. 보름밖에. 굉장히 노예근성인데 그냥 그게 얼마나 춥다고 사인펜으로 하는 건데 유성펜이거든요. 안 지워져라고. 그게 추위에도 이게 잘 나와요. 유성펜은. 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추울까봐 핫팩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서명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만큼 괴물로 만든 거. 박근혜도 저렇게 괴물을 주변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이후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노예근성 때문이라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프레를 2건을 다 했는데 2건 다 이제 욕을 뒤지게 처먹은 게 한 군데는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방역한다고 거기 가가지고 또 방역하는 그 분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분무기를 옷 다 입고 잡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 내가 뿌리는 사람이 난데. 그러니까 마스크를 온몸을 다 뒤집었었어. 하얗게. 근데 얼굴은 빤히 까놓고 이걸 쏘고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아니 거기다가 난 그 두 번째도 너무 웃겨요. 할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보통네. 이거를 미음을 먹여 드리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여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턱받이를 자기가 하고 난 그건 정말 너무 웃긴 거. 예전에요. 이주일 씨가 처음에 데뷔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코미디가 그거였어요. 환자 눈을 이렇게 까면서 보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실수투성이가 돼버리는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끝판왕은 그 국립묘지 참배였다고 봐요. 국립묘지 참배를 갔는데 세상에 박명록에 서명하시라고 박명록에다 핫팩을 끼워놨더만 따뜻하게 서명하시라고. 엄청난 의전 아니야? 그래 와서 거기다가 또 박명록에 사인을 하셨는데 야 이걸 또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베낀 거야 내용을. 그러니까. 아니 그 웃기는 게 그 내용도요. 뭘 자기가 뭐를 했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왜 쓰는 거야. 그런 얘기를 중원부원 쓰려다 보니 원래 그 박명록은요 아주 깔끔하게 몇 마디 일필휘지로 쓰고 끝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필체도 보고 그 간략한 어떤 말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살짝 엿보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뭐 수첩공주도 아니고 말이야 꺼내가지고 주저리 베껴쓰고 그 쪽지도 보면 뭐 막 틀린 거 막 이렇게 고친 것도 많더만 그거를 주저리 거기다가 한 넉 줄짜리를 그렇게 쓰고 앉았어. 근데 그 중에 또 핵심이 호국장병. 내가 보기엔 호국영령과 전몰장병을 합쳐서 호국장병이라고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서명제에 핫팩을 놓은 건 정말 박근혜 시즌 2를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괴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원에서 나왔구나.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74살인가? 경로여가지고 안 낸다는 거야. 없어요. 그런데 코스프레를 한 거야 그게. 아니 근데 그거는 패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랬다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타고 온 거죠. 그 덕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겁나게 불편했다 그래요.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인원 통제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분들 쫓겨나고 서울역을 방문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날 가장 추웠던 한파가 영하 10도의 한파가 있던 날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운 날은 노숙자 단속을 안 하는데 세상에
그 양반들을 다 몰아냈다는 거지. 왜 밀려난지도 모르고 몰아내진 거야 그 사람들은. 드러냈어요, 그냥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양쪽에서 팔 잡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그냥 드러냈다니까. 그럼 어디다가 데려다 놨는지도 지금 발표를 안 해요. 어디다가 그 사람들을 수용을 했거나 옮겨다 놨는지로. 대통령 돼가지고 평상시 때 그런 짓거리 할 수 있는데 평상시 때 안 하던 걸 하면서 제가 계속 들킨 게 이제 생수. 사실 편의점 가면 에비앙 생수가 제일 비싸 원래. 희한하게 그게 눈에 꽂혔었나 보지. 문제는 하던 대로 하면 욕 안 먹어요. 그걸 또 놓고 딴 걸 옆에 걸 집잖아. 아 그러니까 예. 누구 시켜가지고 물 사오라고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진정성 없는 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온통 근데 이주일이 그때 너무 당황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깠다가 야, 닫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빵 터진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턱받이를 할머니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턱받이를 하고서 먹여드리는데 나는 더 끔찍한 것은 이 할머니를요 똑바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뭘 먹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큰일 나요. 돌려서 조금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서 약간 이렇게 반 앉힌 반와 상태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베개를 받치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먹여드려야 이게 폐로 넘어가는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만약에 이게 넘어가잖아요. 음식 같은 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은요. 이게 삼키는 근육이 이게 신경이 정확치가 않아가지고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그걸로 많이 돌아가셔요. 진짜로. 그러니까 음식이 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정샷을 했어요. 뒤에 오홍진 신부가 나와요. 그리고 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환자를 보고 있는 장면들을 구사해요. 신부님하고 이제 수녀님하고 이렇게 제가 계시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기문을 더 충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의전을 했던 오홍진 신부한테 전 비난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홍진 신부를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독지간 줄 알아. 반기문 검증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잖아요.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논란이 되니까 반기문 캠프 쪽에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실수투성인 거야.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재밌더라고. 그래. 네. 일단 민간인이 오면서 국빈급의 어떤 그 의전을? 공항에서 의전을 요구를 예. 했죠. 그건 좀 더 정확히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전이 거기서 요구했던 건 3부 요인급,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도의 의전을 이야기한 거고요. 국빈급은 아니고 원래 유엔 사무총장 할 때는 그게 어느 나라 가나 의전을 받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 통장이면 현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닌 입장에서 그런 요구를 민간인 신분으로 해왔다는 거고, 그걸 또 외교부가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냥 확 제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는 갑자기 지하철을 공항철도. 공항철도를 타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음. 사실 공항철도 한 양을 다 빌렸다 그래요. 음. 한 양을 다 빌려놓은 상태에서 괜히 마누라 퍽 끊는다고 둘이서 뭐 13,000원인가? 뭐 아무튼 2만 원, 10,000원짜리 두 장을 13,000원인가 금액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찔러 넣었는데 2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10,000원짜리 두 장이겠지. 10,000원짜리가 어딨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찔러 넣으려고 하던 게 딱 그림에 걸린 거야. 2만 원짜리 한 장인데. 2만 원짜리 한 장에 요즘 새로